지금 시간이 5시 56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험지 나오자마자 바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지금 해설서 쓰다가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는데, 지금 뭐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상심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너는 몇 점이니, 뭐 등급 컷은 몇 점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킨 이유는 되게 할만한 것 같아요. 이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구모부터 수능날까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수능은 좀 할만한 게임이다. 이번 올해 수능이 보통은 6월과 9월의 경향성을 따라가는 게 대부분이니까 6월이랑 9월처럼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저는 확실히 노력한 학생들은 노력한 만큼의 점수를 받게 되는 시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치면서 제가 느꼈던 거를 진짜 지금 생 라이브로 그냥 하나씩 가감없이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로 모든 시험이 뭐 마찬가지겠지만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얼핏 읽었을 때 순간적으로 내가 지문을 읽다 보면 숨을 쉬는 타이밍 있잖아요. 약간 집중의 강도를 낮추고 우리가 이렇게 흘겨보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에 내가 오판할 만한 요소들이 좀 많은 시험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힘을 줘야 되는 부분에서는 자유자재로 힘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집중력이 그만큼 충분했어야 됐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집중력을 어떻게 충분하게 만드느냐, 결국에 전 뇌과학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뇌과학 책도 많이 읽어보는데, 우리가 무언가에 몰입을 하려고 하고 그 몰입의 시간과 강도를 늘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매일 일정하게 몰입하는 시간을 정하고 매일 일정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일상의 변화가 많을 때 뇌에선 스트레스를 받고 그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인지능력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요하게 해야 하는 업무가 있을 때 이 업무에만 집중하려면 이 업무 외적인 것들은 정말 규칙적으로 다 흘러가야 돼. 내가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게. 그래서 우리가 시험 칠 때도 보면 막 책상 어지럽게 해놓고 시험 치는 것보다 책상이 깨끗한 상태에서 시험 치는 게 훨씬 더 집중력이 높아지잖아요. 그게 주변 것들을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여러분들 일상을 일단 정갈하고 깔끔하게 만들어야 돼. 이때 정갈하고 깔끔하게 만든다는 건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동일한 생활 패턴을 반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지문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일단 독서론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이거 GPT 얘기잖아. 전 읽으면서 GPT를 쓸 때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아주 빠르게 읽어 내려갔어요. 문제 자체도 그렇게 어렵게 꼬아놓은 선택지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정답률은 여기서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이 독서론 파트는. 그래서 넘어가면 이제 영화 얘기인데, 작년 구모도 영화 얘기였죠. 저랑 범상파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사설보다 훨씬 쉬웠어요, 난도 자체가. 제가 쉬웠다라고 말하는 기준은 뭐냐면, 읽었을 때 와 이거 도저히 뭔 소리야? 하는 문장이 없었다는 뜻이야. 내가 독해력을 충실하게 지금까지 올려왔다면 읽었을 때 그래 위아래 맥락을 통해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납득이 가능한 문장들이 많으면 어렵지 않아요, 글이. 그냥 천천히 이해하고 납득하면서 읽어 내려가면 되니까. 근데 이게 없었던 게 과학지문이에요. 과학지문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음파 얘기 나왔잖아요. 거기에 부연 설명이 삭제된 부분들이 꽤나 있었어. 그래서 스스로 머리를 써야 했기 때문에 그 지문은 당연히 난도가 높아지고 정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 가나는 엄청나게 똑똑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도한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장 없이 차분히 읽으면서 내려가면 다 풀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건 여러분들 인정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7번이랑 8번을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정답률도 안 나와서 잘은 몰라요. 그래서 저 조금 조심스럽게 말을 할 거긴 한데, 7번이랑 8번은 많이 틀릴 수밖에 없어, 제 느낌으로. 학생들이. 왜냐면 7번 같은 경우에는 4번이랑 5번 고민했던 애들이 많을 텐데 5번에서 문장 자체가 어려운 거야. 선지가 어려워서 틀리는 경우였어요, 이번 가나 지문은. 5번 보면 인지적 낯설음은 작품에 표현된 세계에서 촉발되는 감각적 충격이 이성적 성찰에 수반되는 체험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무슨 말이지? 성찰에 수반되는 체험이 감각적 충격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성찰을 하는 와중에 감각적 충격도 같이 일어난다는 거잖아. 수반이라는 거니까. 근데 사실 지문을 보면 감각적 충격으로 인해서 이 다음 단계로 이성적 성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선지에 대한 제대로 된 독해를 못 해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틀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결국에 수능날까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단어 하나 뜻 찾아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이게 무슨 뜻이지?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말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하는 학생들이 없어. 그리고 이걸 무시하기 때문에 계속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건축을 60층까지 하려면 지방공사가 탄탄해야지 그렇게 올라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여길 부실고 공사하니까 한 30층 만지고 있으면 다시 무너져, 여기가. 그래서 다시 또 10층부터 30층까지 가면 또 다시 무너지고, 이게 반복되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에도 보기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었어. 지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문에서 하는 내용 자체는. 가도 얼마나 쉬웠어. 가에서 솔직히 어려운 내용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8번을 틀리냐? 보기 독해를 잘못했기 때문이야. 보기 독해를 잘못하고 1번을 읽을 때 별로 생각 안 하고, 보기에서 콘크리트 건물의 잔으로 뒤덮인 공간이 어떤 이미지였고 공간이었는지, 뭘 말하고 싶은 부분이었는지 생각을 안 하면서 1번을 보니까 틀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공저널리즘 이 지문은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숨을 쉬어가는 파트가 아니었을까. 여기도 되게 난도가 저는 쉽게 나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오면서 등급컷을 90점대 초반이나 80점대 후반으로 맞춘다 그러면 수능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지금 보면 어려운 문장이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킬러 문항이다 라고 깔만한 대목이 없어. 근데도 만약에 등급컷이 그 정도로 안정적으로 나와준다면 출제자들 입장에서도 뭐 여기에서 난도를 확 높이거나 확 낮추거나 그럴 이유는 없죠. 보통 80점대 후반에서 90점대 초반이 가장 이상적인 등급컷 때니까. 그래서 뭐 이 부분은 틀릴 만한 게 없었을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이거 추금기. 전 처음에 약간 추금기여서 너무 생소하잖아. 그래서 저도 약간 쫄았거든요. 뭐지? 근데 약간 소재는 우리가 그 국정원 기밀문서 시즌 1에도 있고 시즌 2에도 있는 지문들이랑 소재가 비슷했어. 거기에 음성 관련된 지문들이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제대로 읽은 학생들은 소재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문장이 이해가 조금 어려운 문장들이 있었어. 일단 초반부터 뭔가 원뿔령 나팔 이러면서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못 본 건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원뿔령 나팔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바늘 촉 이렇게 있고, 그런 거 보지 않았어요?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원판 있고, 그런 옛날 그런 기기 같은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에 추궁기 쳐보시면 있긴 할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읽다가 추궁기가 뭐지? 하다가 근데 무슨 나팔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이미지를 그려봤어. 나팔꽃 같이 그러니까 이제 뭘 말하는지 알겠다 이렇게 납득이 됐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진수 이런 건 솔직히 어려면 안 돼. 기출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쉽게 말해서 01, 01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되지 않아. 이진수 같은 걸로 배경인식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설에서는 이런 거 가지고 세게 내는 경우가 있는데 평가원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뭐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모든 소리의 크기의 균일한 개수의 비트가 할당된다. 왜? 이유를 여기까지 보고 붙일 수 없어. 뭐 뒤까지 읽으면 그래서 저렇게 해가지고 용량이 커지니까 압축할 거야 라는 게 나오는데, 그냥 읽다가 탁 막히는 부분이야. 부연 설명이 안 붙여지고. 그리고 뭔가 이거 읽을 때 여기에서도 소리 크기의 최소값이 있어. 소리 크기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말 그대로 진짜 음량인가? 근데 뭔가 이 소리 크기의 개념이 주파수랑 뭔가 엮여 들어가면서 애매하게 이해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독해가 말릴 수 있었는데, 그럴 때는 멈추고 문단을 다시 위로 훑으면서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여기에서 오히려 3, 40초를 더 써줘야지 문제를 빨리 맞히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어려웠던 게 또 그런 게 있었어. 최소가 청강도, 그 다음에 차폐. 뭐 저도 처음 들어볼 거 아니에요, 이런 건 당연히. 근데 이게 함축적 의미가 동원이 안 돼. 그래서 최소가 청강도가 뭐지? 계속 개념을 내가 보면서 이해를 해나갔어야 돼. 한 번에 최소가 청강도는 1에서 최소가 청강도구나 라고 다 이렇게 흡입이 되는 게 아니라, 차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막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었는데, 그냥 단어 자체가 한 번에 뭔가 탁 붙는 단어가 아니었어. 그래서 계속 인지적인 리소스가 많이 쓰여지는 그런 지문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근데 아무래도 앞에 두 지문에서 너무 막히는 문장이 없게 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힘을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여기까지도 힘을 풀어버리면 독서 난도가 너무 쉬워지니까. 그 다음에 이 뒷부분 보면 뭐 차폐음, 차폐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앞에 뭐 최소가 청강도랑 엮어가지고 또 이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쫙 읽어 내려가다가 이런 부분도 이해 안 됐을 거야.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큰 소리일수록 해당 소리 크기에 비트를 많이 할당하여 소리의 손실을 낮춘다. 왜 그런 거야? 이유를 설명해보라고 했을 때 거의 1등급 중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이거 이유를 못 붙이고 넘어갔을 거예요. 왜냐면 앞에 나온 개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이해하기도 벅찬데 이거를 엮어서 이 둘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렇지, 차이가 클수록 비트를 많이 할당하면 소리의 손실이 낮춰지겠지, 그리고 비트를 많이 할당해야겠지, 차이가 작으면 적게 할당해야겠지 를 납득을 하고 넘어가기가 좀 어려웠어. 근데 그래도 문제는 풀 수 있었어요.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국정원에서 말했잖아. 모든 걸 이해할 수 없을 수 있다니까, 수능장에서. 그러면 밑줄 긋고 넘어가라고 했죠,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유까지 엄청나게 막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해 안 되는 문장이 저 문장 하나였다면 그냥 보면서 비교하고 풀어도 충분히 다 풀려요, 아주 빠르게. 근데 제가 그래도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이게 머릿속에 있는 애들은 훨씬 더 빨라지니까. 맞히는 건 당연히 왔다 갔다 하면 다 맞히지. 근데 시험장에서 누가 왔다 갔다를 하고 있냐고. 여러분들 이번 국어 봐서 알겠지만 시간이 넉넉해요? 빠듯하잖아. 그러니까 한 번 읽을 때 머릿속에 집어넣고, 문제에서는 그 집어넣은 걸로 빠르게 풀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튼 좀 지문에서 함축적 의미 붙이기도 힘들었고, 부연 설명이 빠르게 안 붙여지는 문장들이 많았고, 개념 자체도 생소했어. 그래서 이 지문이 제가 그 세 지문 중에서는 가장 난도가 높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5, 16, 17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없어서 찍었을 수는 있는데 풀어보면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깊은 사고를 요구하지 않아. 17번 보기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평가원에 나온 과학기술지문 보기에서 요구한 사고에 비하면 요 정도는 중하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마지막 지문이기도 하고 좀 여러분들이 위압감을 현장에서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 정답률은 좀 낮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1등급 따려면 이 정도는 맞힐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지막 부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했을 것 같아요. 죽은 여우, 수여우 뿐이라. 그 다음에 대경실색. 이 대경실색이란 말은 제가 범상파 하면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해설도 구체적으로 해드리고 국정원 기밀문서, 국정원 문학편 전부 다 써놨단 말이야. 여기를 만약에 여우 죽였네, 이화가 아주 놀라고 아주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돌아왔나 보다 라고 자기 스스로 각색을 해가지고 읽어낸 학생들은 보기 문제 틀렸을 거예요. 배경실색이 뭐야? 너무 놀라가지고 얼굴색이 변한다는 거잖아. 겁에 질리는 거지. 근데 그 이유가 뭐겠어? 수여우 뿐이라와 연관지어서 이해를 해보면 수여우밖에 안 죽었으니까. 아까 전에 위에 보면 여우 한 쌍을 죽여야 된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암컷 여우는 살아서 도망가 버린 거지. 그러니까 2명을 죽여야 되는데 다 끝나고 보니까 1명밖에 못 죽였어. 그럼 나머지 1명이 나중에 복수하러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기를 보면 주인공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없죠. 조력자가 말한 대로 2마리 다 못 죽였잖아. 그래서 이 부분만 조심했으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용이 막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서. 결국에 저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하려면 남은 기간 동안 고전소설 읽으면서 한자어 같은 거 뜻 하나씩 찾아보면서 이래서 대경실색이구나, 이래서 뭐뭐구나, 그 다음에 호칭 같은 것들은 특히나 더 완벽하게 검색해서 알아놔야 되고, 내가 못 외울 것 같으면 노트에 정리를 해놔. 그 다음에 현대시 수필 세트인데 이거는 좀 뭐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없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쫄았었는데 보통 현대시 수필에서 정답률 낮은 게 많이 나오니까. 근데 박목월 경사도 범상파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내면색이야. 나이가 들어감에 대해서 그걸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거. 그래서 범상파 했던 학생들이라면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요 달빛 체질도 그냥 난 밤이 좋다 밤이 좋다로 쭉 이어지잖아.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에 체제공이 용연사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 내 마음에 따라서 작은 것도 크게 보이고 큰 것도 작아질 수 있다. 결국에 마음이 중요하다, 이 얘기로 그냥 하는 거여서 교훈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그렇게 오답률이 높을 만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현대시 세트는. 그 다음에 이제 고전시가 이게 오히려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왜냐면 일단 가가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탁 끊겼을 수도 있어. 그럴 때는 멈추고 다시 심호흡한 다음에 다시 집중해야 돼. 내가 머리가 이해가 안 되고 있는데도 눈이 척척 넘어가 버리면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말리게 돼요. 결국에 이제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여자인 화자가 특정한 날을 맞이해가지고 막 나가가지고 놀고 뭐 화전 먹고 막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나랑 다도 진짜 흔히 보이는 그냥 고전시가 내용, 간직 싫고 자연을 살겠다, 다도 자연 좋아, 자연이랑 평생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뭔가 틀릴 만한 부분은 27번이랑 30번? 30번 정도? 근데 30번은 정답률이 많이 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30번 처음 봤을 때 진짜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일단 저거 그냥 넘어갔었어. 처음에 1번 선지가 답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저는 결국 이거 지금 보면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봐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빨리 풀려고 안 돌아가도 뭔가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 보고 그거 먼저 확인하면 되잖아. 그런 선지 먼저. 근데 그거 버리고 쫙 선지를 훑었는데 처음에 답이 안 보이는 거야. 맞는 말이야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번부터 구체적으로 봤는데 단어가 탁 하나 걸리죠. 일상적인 생활 공간으로서 자연에 머물고자 하는 게 맞나? 가가 지금 화전놀이 하려고 갔는데 어떤 상황이었어? 근데 이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실수라고 보면 안 돼요. 1번을 여러분들이 못 잡은 이유는 가의 화자한테 공감을 못 한 거야. 아니 여러분들이 365일 집안에만 박혀있다가 수학여행 갈 때가 됐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흥분되고 가슴이 뛰겠어. 그게 그 사람한테는 일상이 아니라 특별한 이슈잖아. 그거에 공감하면서 읽었다면 가의 화자가 시냇가에 정관을 걸어놓고 하는 그 대목을 다시 올라가서 그 화자의 내면색을 다시 재인식했을 때 맞아, 가의 화자는 이런 느낌이었어. 얘가 지금 특정한 날을 맞이해가지고 놀러 나온 거였지. 이렇게 보고 다시 선지를 보면 일상적인 생활 공간이라는 게 바로 걸리게 된단 말이야.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서 뭐도 하고 일상적인 모습을 보내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맞지만 가 같은 경우에는 일상이 아니라 굉장히 특수한 공간인 거죠, 걔한테는. 왜냐면 여자기도 하니까 밖을 못 나오는 상황이잖아, 가의 화자는. 그래서 간만에 나왔을 때 즐기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상적 생활 공간으로서 자연에 머물고자 한다는 말이 바로 틀렸다고 나올 수 있었어야 돼. 그 정도? 28, 29는 솔직히 맞췄어야 됐고. 마지막으로 현대소설. 현대소설이 약간 저는 골목안 삘이 나기도 했거든요. 약간 이해가 굉장히 빡세다, 인물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인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내가 틀린 것 같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그게 본질은 아닌 것 같아. 인물이 많이 나와서 막 엄청나게 거슬리진 않았거든요. 인물이 많이 나왔다고 해도 저는 읽으면서 오히려 옛날 단어나 어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보기 보면 뭐 알겠지만 신문제가 막 뒤섞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권력이 높은 사람이고 뭐 그런 관계들 때문에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기가 좀 힘들어서
좀 난도가 높아졌던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해도 문제 자체가 막 엄청나게 어렵진 않았는데 지문 읽기가 좀 어려워서 난도가 높게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염상섭 이 아저씨가 굉장히 소설을 어렵게 쓰는 분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34번 정도 틀린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보고 느낀 게, 제가 국정원이랑 국정원 기밀문서에서 말하는 대로 또 범상파 해설 강의에서 말하는 대로 다른 애들 다 막 붕 떠가지고 이상한 거 할 때 한 문장 한 문장 진짜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연습하고, 근데 이게 진짜 이번 같은 수능에서는 엄청나게 어려운 문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 연습 조금만 하면 다 해석이 되는 수준이었단 말이야, 지문이. 그래서 그거 하고 문학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이번에 보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알 수 있고 그런 부분 없었잖아. 오히려 고전소설 보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기만 읽었을 때는 그냥 영웅이 등장해가지고 잘 해결하나 보다 라고 착각할 수 있단 말이죠, 오히려. 근데 사실상 직접 지문 읽어보면 마지막 부분에 애매하게 끝나잖아.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내가 지문 읽으면서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고전 시가 같은 것도 화자의 내면세계 이해하는 거. 현대 소설도 어려운 구절들 내가 생각해보고 무슨 상황인지, 각 인물들의 내면세계는 어떤지 이해하는 거. 그것만 하면 된다니까.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돼. 딴 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구모에서 틀린 것들 정말 객관적으로 잘 파악을 해보시고, 남은 기간 동안 국정원이랑 국정원 기밀문서 따라오고 있는 분들은 계속 잘 따라오시면 되고, 범상파 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거 구모 잘 반영해가지고 범상파 해설에도 잘 녹여서 여러분들이 틀릴만한 거 다 커버할 수 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상파 구매하신 분들 대상으로 공통 전문학 해설 강의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 거기에서 좀 더 딥하게 같이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